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0월 15일인데요. 얘가 이제 그 포터를 옮겨 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포터가 이제 이 다른 데서 이제 옮겨 가지고 또 옮겼는데, 이게 포터가 72구짜리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이 상토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그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일에 여기다가 이제 모종을 계속해서 그 90일 동안 이렇게 여기다 두게 되면 모종 자체 갖고 약해질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모종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뿌리 같은 데도 이제 위로 넘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밭에 가면 뿌리 성장 활착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건너뛰기 이렇게 해야지만이 꼭 모종은 아주 튼튼한 모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꼭 모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병에도 강하고, 또 상토라는 자체가 푸석푸석 해가지고 누르면 이제 푹신푹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자수 팜 그걸 분쇄해서 이제 만드는데, 스펀지처럼 처음에는 이게 폭신폭신하다가 이제 물을 주고 이제 한 달 정도 이런 정도 포트에서 기간이 되면 물을 주다 보니까 얘가 이제 가라앉습니다. 딱딱해지는데요, 속 자체가.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 같은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옮겨주기 위함으로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한테 산소 공급을 마시게 하면서 옮기는 작업입니다. 잠깐 그 쉽게 얘기해서 30초 정도 이렇게 밖에 나왔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굉장히 좋은 이 모종이 산소 공급을 해주고 다른 포터로 가서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자랄 수 있어야만이 밭에 가도 그런 식으로 해야 이 뿌리 활착이 굉장히 또 잘 됩니다. 만일에 이것을 90일 동안 이 포터에서 길렀다 그러면 이 모종이 약해져 가지고 그 스트레스도 받고 고추잎이 노랗게 이제 변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심을 때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칼슘제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걸 선택해서 이제 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얘들이 이제 성장을 어렸을 때 많이 해서 빨리 고추를 달려야 되는데,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이제 얘들이 옮겨서 다니면서 산소 공급도 그만큼 해야 되고 얘네들이 작용을 해서 역할을 전부 다 해야지만 고추 보증이 그 강인한 그 고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안 보셔서 그러지만 이 이제 모종하는 이 방법은 4번 원래 건너뛰기가 정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처음에 그 씨를 뿌려서 거기서 그 모종이 싹을 틔워가지고 바로 이제 그 며칠 있으면 옮겨서 포토에다 한 번 해가지고 그냥 그 밭으로 가는데요. 그런 모종 보게 되면 굉장히 또 가늘고 뭐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아시고, 제가 이제 요거를 옮겨 심기 위해서 이제 포토 작업을 할 건데요. 일단 영상은 이제 차차 이제 다음 영상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제 밖에는 바꿨지. 전문가한테 와서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에 지금 그 현재 돼 있는 하우스를 인수해서 제가 그거를 개보수를 전부 다 통해 가지고 그 용묘를 그 할 예정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 다 전체적으로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제가 하는데, 이것을 수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몇천만 원어치 고추 모종을 제가 지금 하는 그런 여건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숫자가 한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소가 1000평이긴 하지만 뭐 100평당 쉽게 얘기하면 이거 한 3만 주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게 시설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시고, 이제 제가 카톡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문 대략 할 수 있는 수량을 제가 카톡을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전북 익산이다 그러면 전북 익산 이런 정도까지 자기 주소를 넣어주시고 필요한 그 개수만 적어서 저한테 카톡을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숫자를 그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재차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수량을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수억을 들여서 이거를 전체 이제 그 육묘장으로서 이제 제가 허가를 다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그 교육이나 이런 것을 다 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해줘서 이제 제가 그 용묘를 하더라도 서울을 떠나서 이제 일단 지방 중심 도시로 가서 이거를 지금 제가 용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중간 지점에서. 그래서 서로 이제 각자 이렇게 그 편리하고 또 방문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제가 이제 또 그 고추 농사를 이제 노지에다가 또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여건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고추 농사 짓는 방법도 제가 그 안내들 많이 해드릴 것이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을 좀 그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 이제 그런 정도 이제 보시고 제 이제 카톡을 그 오시면은 그렇게만 해서 그 시도만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대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날씨고 지역적으로 이제 날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상응해서 이제 제가 이 육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여기가 앞에 지금 보시는 이 현재 그 커피포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옮겨 심기 점핑을 한 지가 지금 4일 지났습니다. 4일 된 후에서 이게 이제 65일이 되는 이 모종인데요. 지금 보통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65일 된 모종을 갖다가 심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모종이 90일도 안 돼 가지고 65일 돼서 이제 2개월 되는데요. 2개월 되는 모종을 갖다가 여러분들 밭에 심으면 성장 속도나 이런 것이 얼마나 또 느리고, 또 날짜도 보게 되면 일찍 심으면 어린 모종이 뭐 굉장히 또 가늡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병이나 이런 것이 노출이 굉장히 또 심해지는데요. 튼튼한 모를 심어야 되고, 지금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은 제가 옆에 이제 쭉 이제 연구할 것도 이렇게 모종을 29포트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쭉 넣어놨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화면상에 이제 옆으로 돌아갈수록 얘가 지금 키가 이제 적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이 옆에 거를 잠깐 끓여다가 웃자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그 포터 그 점핑을 안 해줬을 때 어떤 영향을 고추한테 미치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옆에다 지금 포터를 끌어다 놓고 제가 이거 한 줄을 뽑아서 여러분한테 보이는데 웃자람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한 곳에서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지금 노릇스름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 뿌리 자체가 하얗게 백색이 나야 이게 정상적인 모종이 됩니다. 얘는 지금 벌써 몸살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고추잎도 좀 노랗게 변해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포터를 옮겨주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게 웃자람입니다. 이것이 이게 보면 벌써 얘는 방아다리가 벌어져 가지고 꽃이 맺어서 벌써 6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 고추모가 늙어버렸습니다. 얘가 노쇠해져 가지고 이 어린 모종이 지금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일단 과를 이제 맺게 되는데요. 과도 맺어야지 고추 나무도 커야지 성장을 이제 두 가지 같이 하다 보면 이게 고추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상황하고 현재 이 상황을 보면 얘는 지금 방아다리가 벌어지려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밑에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활착이 되냐에 따라서 이 모종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웃자람이 돼서 어린 모가 일찍 이제 그 늙어가지고 그 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대도 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옮겨 심기 한 것은 4일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모종을 항상 그 적시적기에 옮겨 줘야지만이 이런 상태가 안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모종이 지금 전부 다 그 노랗게 지금 변하지 않습니까? 며칠 상만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그 65일 된 정도의 모종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꽃도 피고 오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이게 사실 6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72구에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옮겨 심기 하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이게 웃자람이 돼가지고 이게 얘들이 크지도 저 정상적으로 크는 속도가 저 절간이 이렇게 짧게 짧게 올라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못 크다가 느닷없이 땅 맛을 알게 되면 얘들이 웃자람이 돼서 그냥 그 쉽게 얘기해서 방아다리 위로 늘어나는 분지들이 굉장히 길게 됩니다. 얘들이 고추 달리는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고추 키가 크는 정도로만 얘들이 무슨 그 원동력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억지제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투입하지 않고 길러줘서 포터를 최소한 3번 이상 이게 옮겨줘야 얘들이 이제 건강한 모로 키워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밭에 가도 이 병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걸리지 않는 그런 모종이 되는데요. 만일에 커피 포트에다가 직접 저것을 그 처음부터 그 파종을 해가지고 그 뭐가 조그맣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저기다 그 2, 30일 지난 뒤에 그 20일 정도 지나면 뽑아다가 커피포트에다 직접 옮기게 되면은 웃자람이 거기서 돼가지고 뿌리가 또 넘쳐버립니다, 애들이.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것을 이게 이제 3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3월 10일 날로 저 지금 옮겨진 모종을 지금 보시는 게 딱 맞습니다. 3월 10일 날.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예, 저게 현재 5일 정도 되는 모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3월 10일에서 15일 정도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를 그 앞으로 15일 정도 지나면 3월 25일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또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때 되면은 얘들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방아다리가 피게 됩니다. 방아다리가 올라와서 피게 되고 꽃이 이제 여기 맺어지는 상황이 조금 전에 72구짜리가 맺듯이 이렇게 맺어질 겁니다. 얘는 지금 잘못된 이 모종이기 때문에 65일 만에 얘가 지금 꽃을 펴가지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웃자람이 돼서 이게 또 포트에다 보니까 뿌리가 보면은 순백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노릇소름하게 이렇게 지금 변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는 건강한 모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걸 보시고 꼭 모종을 사실 때는 뽑아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커피잔처럼 하얗게 저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노릇소름하게 이게 돼 있다는 것은 영양이 이미 포트에서 이 30일 정도밖에 못 버티는 그 상토가 영양분이 떨어졌고 거기다 이제 물을 주고 이게 딱딱해져서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저 커피잔 같은 거 이걸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밑구녕을 보면 여기 밑에 보이지 않습니까? 열십자로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와 같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예, 앞으로 15일 정도 내년도 3월 25일서부터 이제 이것이 그 모종이 20일서부터 이렇게 그 출하가 이제 되는 그 모종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의 모종을 구입을 해야만이 역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버티는 힘도 강하고 또 밭에 옮겼을 때 또 성장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빨리 되고 과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 빨리 달린 그 6월 달까지 그 고추가 다 달려야 됩니다. 그 고추만 수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그 고추 나무 그 모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상태로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어찌됐든 이게 제가 영상을 또 올렸고 해서 또 이러고 말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그 육묘를 또 공급을 해줘야 되고 저런 정도 같으면 만일에 제가 지금 아까 그 영상 보셨다시피 그 1000평입니다. 그게 1000평 그 오연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연동에서 저걸 키워 봤을 때 얘는 불과 100평당 3만 주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아까 72구 요런 거 같은 것은 1000평이면 100만 주 들어갑니다. 100만 주. 그러니까 가격을 봤을 때도 이거 쉽게 얘기해서
250원 정도 만일에 72호가 간다면 저게 과연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농사를 했을 때 그래서 육묘장을 제가 말씀을 여러 군데 했는데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저거를 금액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시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뭐 수억을 들여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공급선을 좀 그 제가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양만큼만 좀 해드리려고 제가 그 요청지에다가 중심부에다 해놓고 아마 이것이 더해서 만일에 이제 농사법이 알려지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북부, 서부, 남부 이런 식으로 동부 이렇게 해서 네 군데 또 요청지를 또 마련을 해가지고 제가 육묘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일단 이 농가에 다 보급될 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아마 육묘를 제가 해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농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쉽게 얘기하면 사과나무가 뭐가 저 품종이 좋은 게 있어야 사과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옛날부터 심어 내려오는 그런 품종 가지고는 지금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꾸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듯이 고추 나무 역시도 이게 그 시점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진작에 지났는데도 그렇게 해오신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로 해서 앞으로 이제 모종을 그 세네 번 건너뛰기를 해서 상토가 절대 영양분을 떨어뜨리지 않고 정상적인 키가 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꾸준한 이 저기에서 그 모종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보급해서 농사를 최대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해드릴 목적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서 여러분들한테 그 수량 파악을 일단 해야 되고 그런 관계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많은 또 그 수확량이나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수억씩 들여가지고 이런 것을 육묘장을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또 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그 공사 현장이 있어가지고 옆에 이제 줄을 타고 페인트 칠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변이 좀 이제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맞춰드리고 지금 얘가 이제 다른 고추 모종들은 지금 제가 그 다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고추 모종을 저같이 품종별로 다 이렇게 여러 군데 거를 회사마다 다 갖다 이렇게 제가 그 육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각 회사마다 지금 품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점차적인 이 육묘라든가 이런 또 병 해충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품종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육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니까요. 여러분 그 영상 이렇게 잘 보시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제 육묘까지 해서 이게 돈을 들여서라도 제가 해드릴 지금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그 큰 돈을 벌을 목적으로 다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보급을 해드리려고 농법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뻐꾸기 농법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시끄러우니까 주변에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영상을 올려드리고 카톡 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도에 이제 고추 수확을 6월 말 정도서부터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고추가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는 다 달려야 됩니다. 그 후에 달리는 고추는 그 포기를 해버리는 게 옳은 또 생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모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년도에 그 집에서 이제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이제 파종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뭐 토종고추나 뭐 이런 고추들 그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것도 반드시 이게 병 중에는 그 병해충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세균병 해가 있고 진균병,
바이러스병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가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세균병 같은 것은 육묘장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그 진균병이나 또 바이러스 이런 것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밭에 같은데 이렇게 또 많이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추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그 종자에다가 그 베누람이라는 그 수화제를 꼭 그 200배 정도 하셔서 그 여러분들이 그 소독을 하셔가지고 그 내년도 그 파종을 그 해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그렇게 파종을 안 하시게 되면은 그 육묘 이제 끝나서 밭에 가서 이게 그 모종의 옮겨 심기가 다 끝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역병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약값이나 뭐 이런 것도 고충이 또 이제 많이 들어가고 심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베노람이라는 그런 수화제 같은 거를 구입해서 그 소독을 하시는 것이 훨씬 그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 잘 아시고 그 이런 병해충에 대해서도 그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해야 이 토양 속에 있는 것들이 그 무서운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방제를 해서 그 하시도록 꼭 그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본인들이 이게 할 수 있는 건 하게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 기르시는 분들이 이제 개중에 있으셔서 제가 설명도 해드렸지만 그 씨앗 같은 것도 본인들이 이제 받아서 토종고추 같은 건 받아서 이제 쓰시는데 그거 꼭 그 수화제를 그 200배 정도 이게 시석해 가지고 소독을 꼭 해서 그 내년도 그 풍년 농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상토 담아 있는 게 먼지가 지금 날 정도로 말라 있거든요. 겉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속에는 약간 습도 정도 있는 정도로 지금 상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여기다 물을 흥건하게 줘버리고 그 쉽게 해서 논에서 그 모가 이렇게 클 때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고추한테 굉장히 영양이나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뭐를 하시냐면 이런 이제 분무기로 사용하듯이 옆면 구면 작용을 하기 위해서 옆면에서 이렇게 뿌려만 주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 같은 데도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고 1대1로 해서 이렇게 수분 작용만 해서 분사로 이렇게 물을 보게 되면은 산소 공급도 잘 되고 뭐가 튼튼한 모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